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7장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선형 위상, 그러니까 위상 자체를 필터의 이제 응답 특성에서 위상 응답이 어떤 선형 형태의 응답을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IR 필터가 아닌 이 FIR 필터, 위상이 선형인 위상 응답이 그런 필터를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필터의 특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m인 선형 위상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우리가 HN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이가 m입니다. 차수 이제 해석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형 위상 FR 필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차수가 얼마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m인 선형 위상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우리가 HN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시스템 함수는 이제 G 변환을 통해서 HG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파수 응답 함수는 이 G 대신에 H 디지털 주파수 H 오메가를 넣게 되면은 주파수 응답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시스템 함수 HG는 이런 식으로 G의 마이너스 N, 여기 이제 딜레이 항이죠, 그죠? 마이너스 N의 길이에서 길이 마이너스 1까지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합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위 변환을 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이제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제 이 차수 필터의 길이에 대해서 어떤 그 딜레이 항에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모와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기 위해서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식에서 g의 m-1승분의 g의 m-1승 1승 마이너스 n 하게 되면 요 두 식을 하게 되면은 g가 마이너스 n이 되죠. 그죠? g의 마이너스 n 이 오메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2에 g의 2에 j 오메가죠. 그죠? g라는 것이 그죠?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의 j 오메가를 이제 넣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성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제 이 디지털 주파수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7의 3식에서 선형 위상 필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식을 가지고 보면은 원점 g 이퀄 제로에 이제 원점 g 이퀄 제로에 m-1개의 극점을 가지게 돼요. 여기가 이제 분모를 0으로 이것이 이제 0으로 두게 되면은 극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극점이 m-1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평면 이제 원점 g 이퀄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극 0점 극점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이 원점에 이 극점이 이렇게 중복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m-1개의 극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원점 0점도 m-1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0점들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지평면 내의 어떤 지점들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어떤 지점에 m-1개의 원점의 0점이 되겠습니다. 0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식을 이렇게 고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 길이가 m인 선형 위상 필터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임펄스 응답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응답 특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0점의 그러면 위치들이 이제 극점은 이제 원점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극점의 어떤 위치에 따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0점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력 여러 곳에 분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0점들이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에 따라서 위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임펄스 응답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N. 그래서 위상 응답이 선형이 되기 위해서는 임펄스 응답 HN의 값들이 양편으로서 대칭이거나 반대칭으로 분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필터 구조를 살펴볼 때 이제 선형 위상을 가지는 필터로 생각할 때 이제 HN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 어떤 서로 대칭이거나 반대칭의 형태로 분포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임펄스 응답 HN이 대칭으로 분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칭으로 분포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HN은 HN-1 -n과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HN이 어떤 값들을 이제 필터 값들을 이제 가지게 될 때 이때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말 이렇게 되겠죠.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HN은 이거 만약에 여기가 HN이라고 하면은 여기 H에 n-1 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알파라는 것이 이제 이 상수 위상 지연이라고 하는데요. constant pace delay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이 이제 필터의 길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알파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중심으로 서로 이제 대칭으로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상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은 마이너스 알파 오메가 이래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상수 위상 지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상이 이제 이 딜레이로 위상 딜레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상수 위상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직선 형태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특성을 우리가 알파를 통해서 이 위상 응답함수를 위상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칭으로 분포한다는 것은 임펄스 응답 HN이 알파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 길이 m이 정해지면 n-1 나누기 2 하면 알파 값이 나오고 그 알파 값에 대해서 대칭으로 분포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순서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의 길이 m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또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가능한 대칭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칭으로 분포하는데 이게 이제 m이 홀수인 경우가 있고 즉 m이 홀수인 경우가 있고 즉 필터의 길이가 홀수인 경우가 있고 짝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m이 홀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래서 이제 m이 홀수니까 m을 11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알파를 계산하면은 11-1 나누기 2 되니까 이게 5.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터의 이제 어떤 n의 순서값에 대해서 5.5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HN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0점이고요.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알파가 이게 5.0이죠. 그래서 m이 11이고 필터에게 11이니까 알파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6을 중심으로죠. 6이 중간에 있고 양쪽이 5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수로 대칭이 되죠. 그죠? 이 6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2분의 n-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m이
11일 경우는 이 값이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5, 0, 그러니까 여기가 순서를 보면 0, 1, 2, 3, 4, 5가 되겠죠. 그죠? 이 5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이다. 그죠? 이렇게 같죠. 그죠? 이렇게 값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칭으로 분포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이 짝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알파를 계산하면 12-1 나누기 2가 되니까 이게 이제 5.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가 5.5가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m이 짝수인 경우는 알파 5.5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m이 짝수니까 짝수인데 보면은 이제 5, 6, 6, 5죠. 서로 이렇게 두 개씩 짝으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결국 이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알파인데 이 알파가 얼마가 됩니까? 이제 5.5가 되죠. 여기가 5.5 그죠? 여기 6, 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2분의 m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값이 이제 5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2분의 m은 이게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5와 6 사이가 5.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이런 m이 짝수가 되면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게 됩니다.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m이 홀수면은 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줄 때는 요 중간에 이게 하나가 줄어드니까 6에 대해서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m이 짝수인 경우는 이제 5.5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HE 임펄스 응답이 디시메트릭으로 이제 분포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때는 이제 이 경우에 위상이 직선이지만은 원점은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 우리가 대칭일 때는 그 필터의 길이가 짧수든 홀수든 간에 대칭으로 이제 임펄스 응답이 대칭인 경우는 위상이 직선이면서 원점을 지났는데 반대칭인 경우는 원점을 지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HN은 HN-1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알파는 2분의 M-1 되고 베타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칭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 오메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것만 있게 되면은 이게 직선이니까 원점을 지나게 되는데, 베타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오메가 더하기 베타니까 이제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알파는 상수 위상 지연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상수 위상 지연이 안 되겠죠. 그죠? 베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6과 같이 위상의 변화율이 이제 상수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은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룹 이면서 이제 그룹 지연을 가지게 됩니다. 그룹 지연을 가진다는 말은 이 나쁜 뜻이 아니고 전체가 어떤 지연 현상을 가지면서 동시에 같이 어떤 지연 현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상이 어쨌든 지연이 되든 위상을 가기 때문에 위상이 이제 선형으로 분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때 위상의 변화율이 이번에는 상수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주파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일정 부율로 이제 지연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다 지연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펄스 응답 HN이 대칭일 때와 마찬가지로 필터의 길이 m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또 두 종류의 가능한 반대칭 형태가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m이 홀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알파 값이 이래서 m이 이제 1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알파는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씩 보면은
부호가 다르죠, 그죠? 이거는 반대칭으로 분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0이 이제 알파가 5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n-1 해서 요게 이제 5인 지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점이 되는데 이때 알파에서의 임펄스 응답 H알파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칭이 되죠. 이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그리고 크기는 같으면서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이거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면은 플러스로 이렇게 크기가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로 되는 반대칭 형성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m이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반대칭인데 이때 m이 15로 하게 되면은 알파는 5.5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알파가 이제 여기가 5.5 지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6이죠, 그죠? 여기가 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이제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5.5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칭이죠. 플러스일 때 크기는 같으면서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는 같으면서, 그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다시 말하면은 HN의 응답이 응답 분포가 대칭으로 존재하는데 필터의 길이가 홀수냐 짝수냐의 관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칭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필터의 길이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종합을 하게 되면 주파수 응답과 위상 응답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선형 위상 FR 필터의 형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필터의 길이가 이제 임펄스 응답이 대칭이면서 필터의 길이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임펄스 응답이 반대칭인 경우에 필터의 길이가 홀수나 짝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응답 형태가 대칭 형태이면서 필터의 길이가 홀수인 경우를 1형, 짝수인 경우를 제2형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임펄스 응답 형태가 반대칭이면서 필터의 길이가 홀수이면은 3형, 그 다음에 짝수이면은 제4형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이제 선형 위상 FR 필터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식에서 주파수 응답함수 H 오메가를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대칭인 경우는 이 베타가 0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 오메가 이 H 오메가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HR 오메가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이제 진폭 응답이 되겠고요. 진폭 응답. HR 오메가는 이제 진폭 응답이고, H 오메가의 절대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크기 응답이 되겠습니다. 크기 응답.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HR 오메가를 우리가 진폭 응답이라고 하고, H 오메가의 절대값은 이제 크기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폭 응답은 절대값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나 음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은 크기 응답은 절대값을 취한 거기 때문에 실수가 되면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 응답에 연관된 위상 응답은 불연속 선형함수인 반면에 크기 응답에 대한 위상 응답을 살펴보면은 선형은 선형인데 구간마다 이제 불연속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진폭 응답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이 위상 응답은 이제 선형적인 어떤 연속적으로 선형의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문제 예제 7회를 보게 되면은 임펄스 응답 HN이 111인 필터 시스템에 대해 주파수 응답과
위상 응답을 결정하고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제 필드의 길이를 보면은 m이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는 그러면은 2분의 3-1이니까 이게 2분의 2가 되어져서 알파가 1입니다, 그죠? 순서가 1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요게 여기가 순서가 1지점이죠. 순서가 0, 1, 2니까 그죠? 1지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제1형이 되겠죠. 그죠? 제1형. 대칭이면서 필터의 길이가 홀수인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제1형 F5 선형 위상 필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기 응답을 먼저 관련 위상 응답을 보기 위해서 H 오메가를 구해봅니다. 시스템 응답 함수를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은 0부터 m-1이니까 이제 2까지 되겠죠. 그래서 HN에 HN 이렇게 되겠습니다. 2에 마이너스 오메가 n 하면은 1 이제 n이 0일 때는 1이 되죠, 그죠? h가 n이 1일 때는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고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j 2 오메가가 되죠. 마이너스 j 2 오메가. 자, 그럴 때 이제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1은 2의 j 오메가 되겠죠.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는 이제 1이 되죠. 이거 묶어냈으니까 그죠. 그다음 2의 마이너스 j 2 오메가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하나 줄여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2의 j 오메가 마이너스 j 오메가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1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이렇게 오메가 이렇게 되죠. 코사인 오메가는 우리가 2분의 그죠? 2분의 2의 j 오메가 2의 j 오메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 h 오메가를 크기를 나타내면은 우리가 앞에 이 부분만 있으면 되죠, 그죠? 우리가 이 2에 여기서 이 식에서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크기 즉 절대값은 항상 이게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2 코사인 오메가의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될 것이고 위상은 이제 일부 구간 0에서 3분의 2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오메가 원점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가 3분의 2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이제 파이만큼 우리가 원점에서 위로 상승된 값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기 응답에 대한 위상 응답은 오메가의 두 범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불연속 선형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크기 응답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크기 응답이라는 것은 h 오메가의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양의 값들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에 이제 도달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요 지점에서 불연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형이고 또 선형인데 요 지점에서 이게 불연속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크기 응답은요. 근데 이제 진폭 응답을 보게 되면은 H R 오메가 그죠? 요거는 이제 음수 양수를 다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진폭 응답을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위상 응답을 보면은 전체가 그냥 불연속이 없이 불연속 없는 이제 선형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 리스폰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위상이 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응답으로 나타내더라도 이 불연속 되는 이 지점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선형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진폭 응답에 대한 위상 응답은 오메가에 대해 전체가 선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선형위상 FR 필터의 주파수 응답에서 진폭 응답의 위상답이 선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형 위상 응답이 선형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필터를 설계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위상 FR 필터의 0점 분포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극점은 우리가 극점 0점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극점은 항상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원점에, 그죠? 자, 그 필터의 길이만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점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선형위상일 때는 단지 0점이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형위상 FR 필터에서는 0점의 분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극점은 이미 원점에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0점이 어떻게 분포되느냐, 이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이가 m인 FR 필터의 경우에 n-1개의 극점이 이제 원점에 존재하게 되고 n-1개의 한 개의 그 0점들은 지평면의 임의 위치에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형위상 FR 필터의 경우에는 임펄스 응답 HN의 대칭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칭이든 반대칭이든지 하여튼 대칭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0점들도 또 대칭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임펄스 응답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0점들도 대칭성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합수 HG가 이제 여기서 이제 0.2 이 지점에, 즉 세타 값을 가지는 이 지점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반경이 R이고, 그죠? R이고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은 이 지점이 되죠, 그죠? 여기에 0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선형위상인 경우에 이때 이거의 그 대칭되는 여기에도, 그죠?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소 대칭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도 서로 또 0점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G, R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R분의 1. 여기 이제 R에 대해서도 길이가 R이고, 이 R분의 1, 2의 마이너스 J 세타에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 길이가 줄어든 그런 자리에 이 R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점이 존재하게 0점이 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값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R2의 J세타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칭이면서, 그죠? J 세타고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길이는 R-1분의 R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위치 이동해서 이 정도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수값 필터에서는 만약 G1이 복소수이면은 다음 위치에 공액 0점이 존재해야 되고, 그 동시에 또 공액 0점에 공액 0점도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R에 2의 J세타 하면은 R2의 마이너스 J세타 여기도 존재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존재하면 여기도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존재한다 했죠. 여기도 존재하니까 이것의 공액인 여기에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R2의 J 세타에 존재하게 되면은 R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J 세타 존재하고, R2의 마이너스 J 세타에 존재하게 되면은 R분의 1의 2의 J 세타에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0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0점들은 이와 같이 네 쌍둥이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원점의 영점 집합체를 보게 되면은 네 쌍둥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드루플렛이라고 그러죠. 쿼드루플렛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분포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원점이 여기에 0점이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0점들은 어디에 존재하게 되느냐 하면은 서로 이렇게 컨주게이트로 여기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이제 만약에 R이 여기 이제 이 길이가 R이면은 이 길이가 이제 R이면은 요 길이가 R이면은 여기는 R분의 1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길이가 또 역시 R이면은 여기는 요 길이가 R분의 1 지점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원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서로 컨주게이션하게 존재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서로 막 중복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서로 짝이 안 맞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 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행위상 FR 필터의 형태와 특성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제1형 선행위상 FR 필터입니다. 제1형은 우리가 필터의 길이가 홀수였죠. 그죠? 홀수이고,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 HN의 특성이 대칭인 경우였습니다. 자, 홀수이면서 대칭, M이 홀수이면서 대칭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M이 지금 홀수죠. 11개.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2분의 M-1 해서 이게 5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위치 5인 지점에 6이 위치 5인 지점에 있죠. 0, 1, 2, 3, 4, 5인 지점, 이 5인 지점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다. 그죠? 이렇게 서로 대칭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임플스 응답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5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며, 주파수 응답은 이제 n 이퀄 0에서 2분의 n-1까지 이렇게 되고, an의 코사인 오메가 n, 2의 마이너스 오메가 2분의 m 오메가 n-1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이때 an의 이 개수값들은 an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또 그러니까 미들 샘플이죠. 중앙 샘플 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알파 0하고 h2분의 n-1하고 같이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 값은 요 an이라는 것은 임펄스 응답에 있어서 이제 중앙에 있는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an은 이제 이제 중앙으로부터 양쪽에 이제 존재하는 이런 값들이 되죠. 이 두 배 h의 두 배인 이런 값을 가지게 되면 이 개수값들의 크기가 이런 값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분포 특성을 가지고서 이러한 수식이 이런 값들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특성을 살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미의 식을 이용하게 되면 주파수 응답 H 오메가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주파수 응답 H 오메가를 우리가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은
H 오메가는 시그마 n 이퀄 0에서 5까지 되겠죠. 오늘 이제 식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0에서 2분의 m-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이 11이니까 2분의 11-1은 5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부터 5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이제 이 식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0에서 5까지 되죠. 그래서 an의 코사인 오메가 n 2의 마이너스 j 5 오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n을 0을 넣게 되면은 a0 되죠. 코사인 0 오메가 그죠? 더하기 자, 0, 요 이제 2의 마이너스 j 영성은 1이니까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n이 1일 때는 a1 코사인 1 오메가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j 이제 여기에 이제 2의 마이너스 j 5 오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크기이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요건 결과적으로 절대치를 하게 되면 이게 1 될 거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것만 요것만 지금 푸는 겁니다. 그래서 2일 때는 A2 코사인 2 오메가, A3 3 오메가, 4 4 오메가, 5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식에서 A0하고 A0는 이제 H5와 같다 그랬죠. H M-1 앞에 식에서 우리가 요 식에서 A0는 그죠? 여기서 A0는 H에 2분의 M H5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A0은 이 M이 이제 11로 넣게 되면은 H5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같고 그 다음에 A의 이제 1은 예를 들어서 A의 1은 여기서 계산하면 1에 되니까 2의 H에 그죠? 이게 이제 2분의 m-1이 이제 이게 5니까 5 빼기 1 하면 되죠. 이게 4가 되죠. 그죠? 2H4. 그 다음에 A의 2는 2의 H에 3이 되겠죠. 그죠? 빼기 2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A의 3은 2H에 이번에는 3을 빼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4는 2의 H에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0, A1, A2, A3, A4, A5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대신에 A0은 H5가 5하고 같아지죠. A2는 2H4, 그죠? A2는 2H3, A3은 2H2, A4는 2H1, 그다음 A5는 2H0 이렇게 되어져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H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응답 시스템 응답이잖아요. 주파수 응답이잖아요. 그죠? 주파수 응답에서 이제 요 앞에 요것만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진폭 응답이 되죠. 그죠? 진폭 응답이 되고 그다음에 크기 응답은 절대값을 취하면 되죠. 이것에 절대값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 오메가는 HR 오메가에 또 요거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HR의 오메가의 절대치를 취한 것과 같죠. 그죠? 식에서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특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진폭 특성과 크기, 진폭 응답과 크기 응답, 그 다음에 각각의 이때의 각각의 이 위상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 G플레인을 그리는 이 그 G플레인 함수가 들어있는 이 챕터 07 모듈 파일을 하나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값을 HN을 이제 이렇게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지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 M은 11로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순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 시퀀스 쭉 순서 쭉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는 0부터 3.14까지 이제 파이까지죠.
0부터 파이까지만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파이까지 이걸 갖다가 이제 천등분해서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은 요 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식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그죠? H 우리가 이렇게 이제 H 값을 알고 있으니까요. 식에서는 우리가 A로 나왔는데 그죠? A0부터 A5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H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H는 이제 앰플리튜드 진포응답이 되고 그다음에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AB 취하게 되면은 매그니튜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MP 앵글 함수를 쓰고 곱하기 180 나누기 파이 하게 되면 이제 위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림을 통해서 0점 극점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지금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뒤에 제2형이 여기에 제2형 결과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잘못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결과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극점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극점적 다이어그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HN이잖아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6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5를 중심으로 그죠? 서로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배되어 있고 이것에 이제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크기 응답을 보게 되면 크기 응답이죠. 크기 응답만 우리가 이제 진포 응답은 두고서 크기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고, 요 지점에서 0점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불연속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형으로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0이냐 아니면 이제 180도냐, 0 또는 파이, 180도죠. 180도 둘 중에 하나의 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크기 응답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180이거나 0, 1,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위상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0점을 보면 이제 극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이가 m이 11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 이제 m-1개의 0점이 있죠. 그래서 10개의 극점이 있는데 이 극점은 여기에 지금 원점에 다 여기에 똑같은 위치에 지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점 0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것으로 대칭이죠. 그죠? 요것으로 대칭이고 그죠? 그다음에 요들은 이제 대칭인데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 축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이 중복 실제로는 중복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칭이고 서로 대칭이고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서는 여기 이제 중복은 안 돼 있네요. 왜냐면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각각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2형 선행위상 FR 필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터의 길이 m이 홀수인 짝수인 경우죠. 짝수인 경우고 HN이 대칭인 형태. 이럴 때가 이제 제2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HN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m이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5.5가 됩니다. 알파 값이 그죠? 알파가 5.5고 5.5 지점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칭이 되죠. 요 중간 여기 중간 여기서 이제 서로 대칭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분포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5에 대해서 대칭이며 주파수 응답은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bn은 여기서 이제 bn을 썼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an을 썼죠. 자, bn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자, 위식을 사용해서 이제 주파수 응답을 구성하고, 주파수 응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m이니까 m이 10이니까 6이죠. 1부터 6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풀면은 B1 이렇게 되고 B2, B3, B4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5, B6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요거 H 함수로 이렇게 대칭으로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에서. 자, 그래서 이제 HR 오메가는 이 값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응답은 이거 절대값 취하면 되죠. 자, 그럼 제2형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HN 여기 값 주고, 그죠? M10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식을 인플 이제 BN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이거를 HN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 값이 H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기 H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바로 대입하면 되니까 식을 이렇게 우리가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크기 구하고 크기 응답, 이상 응답 이렇게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제대 뭔가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5.5죠, 그죠? 5.5를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응답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 역시 0점에 교차되니까 여기서 비선이 일어나겠죠, 그죠? 비선이 일어나는데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제1형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위상이 서로 이렇게 조금 달라졌죠, 그죠? 요건 위상은 여기 0점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크기 응답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 0점에서 교차하죠.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0.6, 0.85 정도 되죠. 근데 이거는 0.7에 가까이 있으면서 0.9보다 조금 더 높은 이런 크기에 이렇게 서로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0점의 분포도 보게 되면은 0점의 분포도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0점의 분포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제1형이었죠. 그다음에 제2형은 이제 다르죠. 그죠? 이렇게 여기 위치를 보게 되면은 위치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가까이 이쪽으로 더 가까이 갔죠, 그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칭이 돼 있고, 대칭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때는 이게 이제 0.11개죠. m이 길이가 12였기 때문에 m-1개의 0점이 존재합니다. 그죠? 11개 존재하고 여기서는 m이 제1형에서는 얘를 우리가 m11로 했기 때문에 m-1은 10이 돼서 0점이 총 10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10개, 11개, 그죠? m 11개 존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면서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크기 특성과 크기 응답과 그 다음에 유상 응답, 그 다음에 0점의 위치 분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번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